신명대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기륭 판단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풍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방위의 대명사를 일명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합니다. 양택의 3인수는 문, 주, 족, 다시 말씀드려서 대문, 안방, 주방을 말합니다. 이 동사택과 서사택의 생기 방향에 3요수를 이 방위음양에 알맞게 배치하면 삼길택이 된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이 동사택과 서사택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좌의 주택이 서쪽에 흠결이 있으면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쪽을 등진 동좌의 주택은 서쪽이 음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남좌, 즉 남쪽을 등진 주택이 북쪽에 흠결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좌의 주택은 이 북쪽이 양에 속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치거나 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의 외형은 비록 일정하지 않더라도 방정하고 건물의 폭이 여유가 있어야 좋습니다. 이 주택의 건물에서 이 방정한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이 풍수의 이기를 곁들여 내부의 격국을 인명에 잘 조화시켜 배치하여야 아름다운 주택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좌우 양쪽의 길이가 다 같이 이 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후, 즉 앞과 뒤의 너비도 가능한 이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만약 앞과 뒤의 넓이가 같지 않은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앞이 좁고 뒤가 넓은 전착 후관의 형태일 경우, 이러한 집은 복록이 넘쳐 흐르고 아주 재원이 형통하여 아주 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택의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전관 후착의 형태는 집 안에 가족에게 불안한 기운을 준다고 봅니다. 이 금전이나 재산의 방면은 대체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주택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뇌에 차 있으며 또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정신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러한 주택은 이상적인 주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양쪽으로 모두 도로가 나 있으면 매우 흉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곳에 살게 되면 가족 중에 광인, 즉 정신 이상자 또는 이 몸을 다치고 상하는 재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집은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이 정신적인 창난 현상, 이 창난 현상도 생기게 되어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안에서 평생 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의 주위에 곧바로 충하여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직접 집을 향해 찌르듯이 향하는 도로를 이 도로의 화살, 즉 길의 화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러한 곳에 머무는 사람은 이 평생을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봅니다. 정신이 피로하고 질병이 많으며 가족이 줄어들고 재산이 흩어지는 등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옥 주변이 평탄하면 지리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려서 시원하고 아주 쾌적하며 이 가족이 화목하고 즐거운 것을 봅니다. 이러한 주택은 발전성이 매우 강하고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이 평생 순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편안하고 아름다움이 넘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뜻밖의 사고에 주의하며 집 주변의 변화에 늘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옥의 양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경우를 우리 흉한주택으로 봅니다. 이러한 주택에 살면 평생 어떤 빈곤하고 궁박하며 이 생활의 질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풍파가 많고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을 유발하기 쉽고 만약 이 내기가 적당하게 합치면 비록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능히 이 안빈낙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질병 없이 삶을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옥의 왼쪽에 큰 도로가 있는 경우 오랫동안 살면 먼저는 부하고 후에는 가난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선길후용, 즉 먼저는 길하고 후에는 흉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에 살면 사는 사람의 성격이 조급해지고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여 경솔한 일을 잘 저지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통난에 심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가능한 이 보안을 통하여 좋지 않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문 앞에 물길이 곧장 흘러가는 직류로 흘러가면 이 살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주택 안에 있는 좋은 기운과 이 집안을 끌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풍수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주택은 금전과 재산이 점차적으로 흩어져서 또한 집안이 쇠락할 것이다 라고 풍수에서는 보는 겁니다. 정자형의 도로, 이 정자형의 도로는 대문을 정면으로 곧바로 충하여 오기 때문에 마치 이 시위로 활을 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도로를 직로공망이라고 부르죠. 직로공망. 그래서 골목길인 경우는 더욱 흉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집에 오래 살게 되면 주인에게 시비가 떠나지 않고 가족이 다치거나 죽고 어떤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이 괴질에 걸리며 피를 보는 사고가 나고 그 집안에 사는 자손이 방탕하여 불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집이 안으로 들어간 골목 끝의 집은 이 소인 잡배가 침범하고 생활하면서 늘 타인에게 시비에 시달리며 재산을 탕진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또 실패하고 점차적으로 가세가 기울어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재원이 고갈되고 주변을 정신없이 전전하며 모든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질병이 걸리고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질 않는 이런 불길한 기운을 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주택은 앞과 뒤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앞이 높고 뒤가 낮다면 보기에도 집이 마치 뒤쪽으로 기울어 넘어갈 듯이 불안한 형상으로 보입니다. 느낌으로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불길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살게 되면 가정이 늘 평안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떤 소인 잡배 시비가 많으며 관제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재산의 손해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궤병에 걸려 오래 치료하여도 참 고질병처럼 낫지도 않고 또 지능이 낮은 자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만약 침상 아래 정화조가 있으면 요즘은 그런 주택의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정화조가 있으면 침상의 지기가 땅기운이 절단될 뿐 아니라 이 정화조 속에 오물이 쌓여 이런 궤병에 고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운도 나쁘게 흘러가며 이 단명하고 지능이 쇠퇴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침상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지능이 비교적 낮거나 총명하지 못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또한 이 바부스럽고
오관 중에 결함이 있고 단명하며 이 빈천한 명운을 가진 후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불길하게 보는 겁니다. 집 주위를 높은 건물이 감싸고 있으면 그 형상이 마치 감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곳에 살게 되면 두통이 생기고 늘 악몽에 시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의지와 목표가 사라지고 이 잘못을 쉽게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관제와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불운한 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사업에 실리가 없고 주의를 전전하며 이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불안하여 이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니 사실 이 감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중앙에 이 화장실이 있으면 아주 불길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의 기운을 둘로 절단하여 음과 양, 음양의 이기가 두 기운이 연결되지 못하게 하여 음양의 부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정이 평안치 못하고 사업이 불순하며 이 재물이 왕성하게 모이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 자손이 머물지 못하고 이름 모를 병이 발생한다고 또 보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화장실이 집 중앙에 있으면 아주 불길하다 이렇게 풍수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주방의 부뚜막이 즉 싱크대가 마주 대하면 소인의 시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 재산을 잃고 신체 중에 또 요도 방광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신장결석과 방광결석 또는 혹은 이 부위에 암에 걸리는 등 불길한 일들이 또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타인의 건물에 있는 옥상의 들보가 곧바로 이 자신의 대문을 충하면 이 옥량살이나 옥각살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집이 왜소한데 타인의 집이 높고 또 크고 이 들보가 길면 자손이 줄어들고 참 피를 부르는 이 혈광사 즉 말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제어할 방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위 형태로 벌어진 길 사이의 집은 마치 어떤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거대한 가위를 잡고서 이 집을 자르려고 하는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에서는 길과 물은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집은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고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가정이 늘 불안하고 재물이 여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여유롭지 못하며 범인이나 소인배에 의해서 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재산을 잃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또 이 화류계와 주색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도박에 빠져서 결국 처와 자식을 버리고 평생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 풍수에서는 보는 겁니다. 비슷한 부분인데요. 가위 형태로 벌어진 길 사이의 집은 집 앞에 뻗어 있는 한 갈래의 길이 곧바로 이 자신의 집 앞으로 돌진해 오는 듯이 하다가 집 앞에 이르러 길이 갑자기 좌우로 나눠진 형태죠. 이러한 형태는 마치 집을 집게로 조이는 형상일 뿐만 아니라 집 쪽으로 충하여 오는 형상이라 아주 흉하다고 봅니다. 이 살기가 매우 강해서 이런 집에 사는 것은 아주 흉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주택에 살게 되면 집안에 비명 횡사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가정의 풍파가 하루도 사라지지 않고 늘 편안한 날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재물과 가족이 줄어들고 결국 폐가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5개의 길이 서로 충하는 것을 오휘라고 합니다. 만약 집 주위에 5개의 도로가 곧바로 찔러오는 집은 매우 흉악한 것이며 이 살기가 되어서 서로 이 기운이 뒤엉켜져 갖고 살아가는데 편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불의의 어떤 횡사가 빈번하며 처음에는 괴병이 발생하고 오래 갈수록에 가족이 불리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날이 재산이 날아가고 또 이 재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9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